안드로이드를 처음에 설치를 했다면 이런 메시지 창이 작게 나올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창을 키운 거고요. 작게 나올 텐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신규 뉴 프로젝트를 정의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 개발하는 언어는 자바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고 앱의 이름은 RGO인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양이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이 앱을 어디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를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장하고 싶은 것은 C가 아닌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에다가 한글이 아닌 영문의 폴더 안에 만들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건 앱에 대한 폴더의 RGO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 RGO라는 프로젝트에서 여러 파일들이 돌아갈 것입니다. 완료는 오른쪽 하단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름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와요. 왼쪽에 이 폴더들, 디렉토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파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보시면 파일명, 폴더명들이 왼쪽에 있는 사항들하고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실제로 보려면 이 부분을 열어야 되고 이것도 많이 쓰다 보면 여기에 디스크가 많이 쌓여요. 여기에 디스크가 많이 쌓이면 로그 오류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자주자주 클리어를 해주셔야 돼요. 클릭해서 이 부분 선택하면은 초기 값으로 해서 되고 이제 에뮬레이터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실행 중에서 액티비티 메인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일반적인 버튼 텍스트 디자인들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 내용을 실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단축키를 Shift 누른 상태에서 F10인데 버튼은 이 부분이에요. 클릭을 하면 막 렌더링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료가 됐죠. 타이틀과 뷰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문구는 여기서 바꿔주셔도 반영이 되고 저장하고 새롭게 열린 거예요. 위에 타이틀은 앱바라는 명칭인데 이 부분은 RES 폴더의 values의 styles XML입니다. 다크 액션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지우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닷 하면은 현재 지웠던 다크 현재 노 액션 바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재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앱바가 사라진 거를 알 수 있죠. 일단은 디자인 모드는 이렇게 일단은 하면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위치가 가운데가 아니라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동이 된 것대로 나온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다시 실제 버튼을 한번 만들어서 해당 기능을 구현시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텍스트 뷰가 이 부분이고 버튼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해당 버튼의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여기를 바꿔주고 확인해 보면은 RGO라고 바뀌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실제는 여기인데 위에 붙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여기 에러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하고 이 위치에다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그만큼 사이즈가 측정되고 위로 플러스 버튼 누르면 위에서부터의 사이즈가 측정이 된 거예요. 원하는 기준에 갖다 놓고 거기 기준을 맞춰준 거죠. 왼쪽과 위쪽을. 실제 이 텍스트는 우리가 보는 버튼 이름이 이렇게 된 거고 아이디는 여기다 할당을 줄 때 뭐 어느 타겟을 줄 때 버튼 2번 해줘라. 버튼마다 아이디 이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영문이어야 돼요. 아이디는. 안드로이드라고 해주고 어차피 타이핑하면서 가이드가 나와요. 온 하면 온 클릭을 했을 때라는 거예요. 사용자 메소드는 어디에 만들어주냐면 자동으로 여러분도 열려있을 거예요. 메인 액티비티 자바. 이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바 폴더의 메뉴에 이 파일입니다. 여기다가 기능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 메소드, 보이드 다음에 메소드 이름, 해당 기능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강의 자료를 받으시면 자료에 이 파일에 요사항이 있을 거예요. 가져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에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막 8, 2, 2 타입 이렇게 막 에러가 많이 나오죠. 이 이유는 여기 임포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이. 임포트를 해오라는 거예요. 일단 얘는 임포트 할 게 아니라 그대로 복사해서 실제 버튼에 요 사용자 메소드를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얘는 옐로우로 노란색으로 변했죠. 일단 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임포트는 하나하나 붙여넣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 커서 깜빡거리죠. Alt키 누르고 엔터. 그러면 임포트 이렇게 뷰라고 해서 위에 생겼죠. 원래 아까는 이 부분이 없었잖아요. 뷰가 올바르게 됐고 이걸 화면 보이게 하는 건데 컨트롤 엔터 임포트 클래스 해서 가져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Alt 엔터 이렇게 가져옵니다. 일단 Alt 엔터 해서 그 기능을 가져오는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처음보다는 좀 여러 개가 생겼죠. 현재 여기도 URL이 없다는 거예요. 클릭하고 Alt 엔터라고 가이드가 나오죠. Alt 엔터 하면은 URL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클릭을 했을 때
화면이 전환되면서 요 여운이 나옵니다. 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요 클래스를 이용해 준 거고 실제 이동하는 부분을 이 클래스를 이용해 준 거예요. URL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터넷으로만 이동되는 게 아니라 전화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고 얘도 에러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어차피 얘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에뮬레이터를 처음 사용하거나 거의 사용해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용했어도 초기화가 됐거나 그럼 물어봐요. 클릭하면은 이 뷰에서 할지 크롬으로 할지 클릭하면 RG 홈페이지라고 나왔죠. 그거는 여기에서 이 클래스에 의해서 돌아간 거고 크롬으로 한다면 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웹뷰로 한다면 앱 내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클릭하고 이렇게 주면은 이건 현재 앱 이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클릭해보면은 또 다른 창이 열려있는 게 없잖아요. 이게 다잖아요. RGO라는 앱에서 모든 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디자인 모드를 가져와서 아까 왜 전화에 대한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버튼을 선택해줘요. 드래그해서 이 위치에 넣어주고 일단 기준을 잡아줘야 왼쪽에 레드라인이 없어지겠죠. 현재 위치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을 클릭해주고 위쪽을 클릭해주면 수치가 알아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이 문구는 전화로 바꾸겠습니다. 버튼 2죠. 이건 자동이에요. 버튼이라는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붙은 거예요. 똑같은 아이디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기능이 되려면 자바에서 사용자 메소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 자료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 부분이 되겠고 얘를 아까 만들어진 버튼에 온클릭했을 때 이 메소드를 가져올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능이 되면 바로 전화가 걸리는 게 아니라 전화 앱이 열리고 해당 번호가 떠요. 해당 번호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얘는 어떤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URL이라고는 하지만 텔이라고 하면 전화에 대한 앱을 가져옵니다. 전화 버튼이 만들어졌고 클릭함과 동시에 문구가 쇼로 뜨고 사라지겠고 전화번호가 만들어지고 요거는 지금 현재 전화에 대한 앱이 하나 열린 거예요. 제가 일반적인 버튼하고 텍스트 뷰 두 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이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얘는 아이디가 원래 없어요. 따로 필요에 의해서는 정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경고가 떴는데 얘는 안 떴죠. 얘는 해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좌측에 values 폴더에 settings라는 XML 파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한다면 얘를 선택하고 우측에 있는 사항 중에 텍스트 내용인데 이건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해서 IT로 이름을 등록을 한 거예요. 그게 아까 보셨던 여기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 일일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 만들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게 좀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문구가 나와요. 아래로 내리면 픽스라는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럼 제가 설명한 대로 이 파일에 이름, 메인으로 해서 이 부분이 스트링이죠. 문자열. 예를 들어 IT는 정했으니까 IT2라고 지금 지정을 했어요. OK 하면 동시에 이 노란색 경고가 없어졌죠. 우측에 보면은 스트링 문자열로 IT2가 생겼어요. 확인해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배경색 변경과 요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미리 해놓은 건 여태까지 요 추가하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위에 텍스트는 바로 텍스트에서 텍스트 뷰로 해서 끌어다가 하고 문구를 변경했고 배경색 변경도 버튼을 해서 버튼을 끌어다 넣고 좌표를 잡아준 거예요. 이 내용은 해당 앱을 구동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버튼이 하나면 그냥 하나에다가 주면 되는데 이건 여러 개 버튼과 버튼의 ID 값을 정의를 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지금 붙여넣었는데 이 부분을 붙여넣었어요. 클릭하면 블루로 바뀌는 겁니다. 물론 색상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컬러 다 해가지고 원하는 컬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레드든 뭐든. 뭐 다시 레드로 정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전에랑 다 똑같아요. 잠시 문구가 나오는 거고 클릭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아까 레이아웃의 ID 값을 지정을 해줬죠. 보신 것처럼 대소문자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C가 소문자로 된 거는 ID를 정해준 거예요. 이 부분을 얘가 대입을 받습니다. 대입을 받는데 얘는 결과적으로 얘예요. 대문자가 C로 돼 있죠. ID를 이렇게 정해준 거예요. 아까 ID 정해준 창에서 소문자죠. 실제 반영될 사항은 이거는 대문자예요. C가. 그러니까 얘한테 반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를 찾아서. 그럼 컬러 값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얘를 num과 동시에 레드가 몇 개가 뜰 거예요.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것도 인풋 해와야 되고 컬러에 대한 부분도 인풋 해와야 돼요. 선택하고 Alt Enter 위로 올릴게요. 컬러로 해서 요거를 가져왔죠. 물론 얘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작동을 하게 하려면 맨 마지막에 버튼 만든 거 아까처럼 온클릭했을 때 이 부분을 구동을 한다는 거죠. 렌더링이 새롭게 완료됐고 선택하면 레드로 변경이 됩니다.
이번에는 클릭을 할 때마다